자, 이번 시간에는요, const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const 키워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상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const의 특징은 대부분 let 키워드에서 살펴본 특징들과 일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 레벨 스코프를 지원한다든지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let 키워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let 키워드와 다른 점을 중심으로 해서 const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특징은요, const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할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요, 변수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시면 이와 같이 변수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문법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수 선언문과 동시에 할당문을 같이 써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const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는 기본적으로 let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와 마찬가지로 블록 레벨 스코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 호이스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let과 거의 동일한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블록문 안에서 이런 식으로 const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화문 이전에 이처럼 변수를 참조하시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let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반드시 이와 같이 변수 선언문 이후에 이렇게 참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const로 선언한 변수는 이 블록을 스코프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 foo라고 하는 변수는 이 블록 내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생명 주기가 이 블록 내부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블록 외부에서 foo라고 하는 식별자를 참조를 하게 되면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const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의 또 다른 특징은 재할당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바나 let으로 선언한 변수는 재할당이 자유롭습니다. 언제든지 재할당을 통해서 변수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const로 선언한 변수는 재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써준 초기화문, 즉 처음 할당한 값 그 자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와 같이 cons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면서 이를 할당했을 때 이 foo라고 하는 이 const로 선언한 변수는 언제든지 이 1을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1은 원시값이고 이 원시값은 재할당을 하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const로 선언한 변수는 재할당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foo가 가지고 있는 이 1이라는 원시값을 변경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상수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상수의 개념은 자, 이렇습니다. 자, const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의 원시값을 할당하였을 경우에 그 원시값은 변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할당이 금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시값은 변경이 불가능한 값, 즉 immutable value이기 때문에 재할당 이외에는 값을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const 키워드로 선언한 변수에 원시값을 할당한 경우에는 그 값을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사용을 해서 const 키워드를 상수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와 이 상수라는 개념을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상수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 값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변수는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냐면 하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확보한 메모리 공간 자체 또는 그 메모리 공간에 붙인 이름이라고 했는데, 이 상수도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변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단 변수와 상수의 차이는 변수는 제할당이 자유로우나 상수는 제할당이 금지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상수의 컨스트로 선언한 변수의 원식값을 할당한 경우에는 제할당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원식값은 상수가 됩니다. 언제든지 그 컨스트로 선언한 변수에 할당되어져 있고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 상수라는 것은요, 상태를 유지하죠. 자, 제할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독성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유지보수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 상수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아래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예제를 보시면 지금 뭘 하는 예제냐면 세전 가격이 있습니다. 아직 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격에 세금이 붙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10%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사는 상품에 10%의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지불할 때는 언제든지 세후 가격, 즉 부가세 10%가 포함되어져 있는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붙어 있는 가격을 세후 가격이라 하고, 세금이 붙기 전의 가격을 세전 가격이라고 했을 때 이 세전 가격을 가지고 세후 가격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10% 플러스니까 세전 가격에다가 10%를 곱해서 추가를 해주면,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코드의 문제는 여기에 0.1이라고 하는 리터럴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0.1을 보면 한눈에 이 0.1이라는 것이 부가세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따라서 가독성이 좋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세율을 프로그램 여기저기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세법이 변경이 돼서 이 10%라는 부가세율이 15%로 변경이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코드에서 이 리터럴을 0.1이라고 하는 이 리터럴을 다 찾아내서 0.15로 수정을 해 주어야 하겠죠. 그때 굉장히 많은 코드에서 이 세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고정된 값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리터럴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const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만듭니다. 이 변수를 만들어서 이 변수의 이름을 text rate라고, 자, 세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수를 선언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문자로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스네이크 케이스, 이렇게 언더바를 붙여주는 거, 언더바를 붙여줘서 단어를 연결하는 것을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스네이크 케이스로 이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다른 개발자들도 이 변수가 의미하는 바가 상수이며, 그리고 이 값은 변경하면 안 된다, 고정된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독성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나중에 이 세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 세율만 우리가 수정을 해준다면 모든 코드에서
리터럴을 사용을 하지 않고, 아까는 여기다 0.1이라는 리터럴을 썼었는데 리터럴을 사용하지 않고 컨스트로 사용한 상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 값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할당한 이 값만 고쳐준다면 우리 코드들이 실수 없이 세율을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수를 사용을 하면 가독성적인 측면도 좋고, 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유지보수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0.1이라는 이 리터럴을 여기저기에다 쓴다면 어떤 사람은 실수로 0.2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다 같이 쓰면은 가독성적인 측면, 상태 유지 측면, 그리고 유지보수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상수를 선언하실 때 컨스트 키워드는 매우 유용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는데, 우리가 컨스트를 살펴볼 때 컨스트는 상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텍스트 레이트라고 하는 상수가 상수로 동작하게 된 이유는 이 상수가 이 컨스트로 선언한 변수 이 텍스트 레이트가 0.1이라고 하는 원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컨스트가 재할당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이 상수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시값을 할당하고 있는 변수는 재할당 없이는 변수값을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시값이라고 하는 것이 변경이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재할당을 통해서 변수값을 교체하는 방법 이외에는 변수가 다른 값을 가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시값이 아닌 객체를 할당한다면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자, 객체는 변경이 가능한 값입니다. 따라서 재할당 없이도 변수에 할당한 객체는 변경이 가능하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const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변수에 자,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할당하였습니다. 자, 이때 person을 통해서 name 프로퍼티에 접근한 다음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현재 name 프로퍼티의 값이 L2였는데 이렇게 김으로 변경을 하면 변경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요. 즉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const로 선언한 변수에 값을 할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값이 객체라면 그 객체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할당 없이도 값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const로 선언한 변수가 상수로 동작하는 것은 원시값을 할당하였을 때만입니다. 객체를 할당하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객체의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다가 지금 객체를 할당하고 있는 이 person에 새로운 객체를 재할당할 수는 없겠죠. 재할당할 수는 없으나 이 객체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객체를 할당한 이 const person은 const로 생성한 person은 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상수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변경이 불가능한 값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 const라고 하는 것이 이 불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const 키워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단지 재할당을 금지하는 것 뿐이지 이 값이 이 const로 선언한 변수에 할당되어져 있는 값이
무조건 불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객체를 할당하게 되면 이 객체는 자유롭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불변 객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bar, let, const 세 가지의 변수 선언 키워드가 있었는데 const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객체를 할당하였을 때에도 일반적인 변수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ar와 let, const 이 세 가지의 변수 선언 키워드는 어떻게 구별해서 어떤 경우에는 bar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let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const를 쓰면 되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